오늘 오전 유엔 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동북아 긴장 완화에 대한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한인 다카 수혜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으로 추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주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오늘부터 거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점을 들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이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도 높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것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표명했습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45분 IT에 이어 네 번째 연설자로 나섰으며 총 22분간 연설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아베 총리가 함께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동북아 긴장 완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맨해튼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통해 3국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3국 공조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오늘 오후 JFK를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7천 명이 넘는 한인 다카 수혜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으로 추방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조속한 구제 법안 마련입니다.
20일 USCIS가 발표한 출신 국가별 다카 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현재 한인 다카 수혜자는 7,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다카 수혜자의 1.1%입니다. 전체 다카 수혜자는 약 69만 9,800명이며 멕시코는 전체 79.4%, 54만 8천 명에 달했으며 다음은 엘살바도르 25,900명, 과테말라 17,700명, 온두라스 16,100명, 그리고 페루, 다음이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9만 7,900명, 28.7%로 최다를 기록했고 텍사스 11만 3천 명, 16.4%, 일리노이 3만 5,600명, 5.2%, 뉴욕은 3만 2,900명, 4.8%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의 평균 연령은 23.8세였으며 82.9%가 미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 5일까지 15만 4,200명이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이미 갱신 승인을 받은 케이스는 910명, 현재 갱신 신청 중인 케이스는 5만 6,7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9만 6,600명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만 2년 더 추방 유예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갱신 신청이 불가능한 53만 5,600명은 구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방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나타났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이곳의 이민자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 출신이지만 이들의 25%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고 적정임금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사나 노동정책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노동자의 45%인 약 200만 8천 명이 외국 태생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서인도 제도 출신이 27%로 가장 많았고 남미계가 14%, 중국계가 11%, 멕시코계가 7%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출신도 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직종 이민자가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태생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12%인데 이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일용직 이민자들은 신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적정임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자들이 몰리는 가정의료 보조사의 경우 연소득은 2만 1,190달러, 베이비시터는 18,036달러, 청소도우미는 17,77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의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오버타임이나 근무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식업 서빙의 경우에도 17.5%, 소매업 직원의 6.7%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성별, 연령, 출신국과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규정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개가 넘는 뉴욕주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면 제일 먼저 병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18개월 내 11억 달러가 삭감되고 연간 26억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들에게 메디케이드 지원을 하는 병원들은 최대 피해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지원 메디케이드 예산 중 14.5%가 뉴욕주 병원들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이를 막지 않는다면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이 사라질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219곳의 병원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상원에서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막아달라고 뉴욕주 연방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추진 중이며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뉴욕주에 지급되는 연간 189억 달러의 예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민 27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오늘부터 거리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권자 협회도 참여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 펠팍 브로드 애비뉴는 거리 축제가 한창입니다. 거리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이어지는 이번 거리 축제를 맞아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 캠페인을 통해 200명이 넘는 유권자 등록을 달성했던 만큼 올해도 성공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한창입니다. 펠팍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대표적 한인타운인 펠팍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기세가 다른 지역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투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저 같은 이런 시니어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활동하셔야지 우리 후세가 정치력 신장이 빨리 되고 미국 주류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한편 이번 펠팍 거리 축제는 30여 업체가 참여해 여러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권의 중심인 펠팍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거리 축제는 2007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봄, 가을 2번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리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세인트 마이클스 성당 앞에서 한국 독립영화 상영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를 6년간 학대한 이른바 노예 남매 사건의 피의자 박수경 씨에게 예상을 깬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협상을 깨고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퀸즈 형사법원 조셉 자야스 판사는 박수경 씨에게 2에서 6년형을 선고하고 남편 이정택 씨에게는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 협상을 통해 구형하는 양형 수준을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날 공판에서의 형량은 예상을 깨 높은 형량입니다. 당초 검찰과의 협상에서는 박 씨에게 6개월 실형, 5년 보호관찰, 이 씨에게는 5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는 한국에서 입양한 남매에게 6년간 노동 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것은 판사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거나 피해자인 남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010년 한국에서 입양한 10대 남매를 학대한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박 씨 부부는 6년간 친부모에게서 10만 달러를 양육비로 받으면서도 남매에게 노동 착취와 폭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한 뒤 급여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뉴저지 에즈워러 아발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당시 세입자 5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정식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아발론 아파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심원 재판이 내년 1월 2일 시작됩니다. 주 법원의 로버트 윌슨 판사는 아발론 아파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4개의 혐의 중에서 아파트 소유주의 서방 규정 및 안전 절차 위반에 대해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 야기, 계약 위반 등 3개의 혐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화재 피해자 150여 명이 제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세입자 중 약 20%가 한인이었고 한인들의 피해도 컸지만 이 중 한인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재로 피해를 입었던 한 세입자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도 기쁘지만 정신적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발론 화재는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 증세를 보이거나 이혼, 수순을 밟는 등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재 피해를 입은 229가구 중 101가구는 아파트 소유주 측이 제공한 피해 보상에 합의했고 총 보상비는 1,1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보상 제한을 거부한 나머지 60가구들은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곳곳에 이상 기후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것도 허리케인 하비 얼마가 주민들의 삶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주범은 온실가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뉴욕시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뉴욕시는 $10,000,000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각 보로당 최소 한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한 충전소당 충전 포트는 최소 20개로 예상되며 설치 장소는 코네 니슨사와 함께 수요 조사를 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12,000대의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전기 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엔 차량국 등록 차량 중 전기차의 비율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0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대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환경보호위원회도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뉴욕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정부는 현재 관용 차량을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오는 2025년까지는 2,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이 여행객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모바일 여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LA 공항 당국은 LAX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여권인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NPC 앱에 실제 여권을 스캔하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번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NPC 앱 서비스는 LAX 이외에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 미 전역 24개의 공항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에버글레이즈 항에서 이용 가능하며 현재 미국인과 캐나다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 이벤트가 포함된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남가주 최대 규모 한인 메디컬 단체 서울 메디컬 그룹과 헐리우드 차병원이 다음 달 7일 차 헐리우드 장로병원 대강당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2017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해 무료 독감 백신과 발 전문의의 발건강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행사에는 각종 보험회사들이 참석해 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경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일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퇴임했습니다. 주 이사장은 이임식에서 재외동포 가운데 귀화자나 조선족, 한인 입양인, 탈북자 등도 끌어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센터 설립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주 이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퇴임했으며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카 수혜자의 연장 신청이 다음 달 5일까지로 다가오면서 갱신 신청을 서두를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이민 단체들은 다카를 재연장하려는 추방류의 청년 지원에 나섭니다. FWD US는 추방류의 청년들의 다카 연장 수수료 $495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인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FWD US는 페이스북의 마커 주커버그가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와 커네티컷,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2명의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와 1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가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신분을 이용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야누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시민권 취득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일리노이 중부 매툰 고등학교 구내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한 남성이 다른 학생에게 여러 차례 총을 쐈으며 용의자는 교사에 의해 제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한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것이 꽃샘추위라면 가을의 때늦은 더위를 인디안 서머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은 무덥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간간히 흐리고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